진정한 단순함만이 전하는 모든 우아함과 함께 거기 앉아 그녀는 귓가에 메마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남자는 잠시 후에 그녀가 주목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사치도 타이틀도 살 수 없는 힘에 의해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입는 옷의 바코드나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성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편견의 지뢰밭이기 때문입니다. 빅토르는 자와 정사각형으로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재킷 단추는 올바른 위치에 있고 모든 신발은 군인처럼 문 앞에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에 스며들고 쓴 커피가 목을 찌르고 뉴스가 그의 휴대폰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소는 적고 청구서는 많은 남자인 그는 길거리 장사부터 소액대출, 도시를 움직이는 계약의 주인이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손으로 걸어왔다. 그는 거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지역 권력의 회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몸짓은 차갑게 스프레드시트에서만 따뜻했던 빅터는 세상을 숫자로 측정했습니다. 누가 신뢰를 받아야 하는지, 누가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등 말입니다. 반면에 마리나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아이들에게 이름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집에서 만든 빵을 팔았던 지난주에 열이 났던 밝은 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읽고 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식 없이 말하고 레몬을 넣은 뜨거운 차를 마시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엉망진창을 치웠습니다. 결혼한 후 그는 학교를 아동센터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문자와 숫자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가 받은 미소는 그 어떤 보너스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당신은 물과 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었다. 물은 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란 없이 천천히 그것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빅터는 디자이너 시계, 프랑스어 메뉴가 포함된 저녁 식사, 황금 문을 여는 연락처로 상태를 측정하는 서클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 톤으로 파트너와 공급자를 구별하는 방법, 빵도 따뜻한 리넨에 쌓여 도착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리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당신이 내면의 명확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빛이 당신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초대장이 도착할 때까지 엘리그젠드라브스키 홀에서 투자자와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가득 찬 자선 무도회. 바닥글에는 작은 글씨로 3번 고아원 경매가 발표되었습니다. 마리나는 카드 위에 손가락을 대었고 추억은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말랐던 보바는 싸운 후 셔츠 소매를 씹고 있었습니다. 나쁜 성적을 배낭에 숨긴 니나, 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무한한 바다를 그린 리사. 같이 가자. 빅토르는 아무 대답도 받아들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신중하게, 하지만 적절하게 입으세요. 그는 크게 멈췄다. 그곳에는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나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레벨은 따뜻한 차 한 잔, 깔끔한 드레스, 그리고 어떤 값비싼 정장도 살 수 없는 품격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나 테이블에서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드레스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귀걸이를 선택하고 머리를 간단하게 묶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호텔 연회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회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듯 미소를 지었다. 입구 근처에는 기부금을 모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개조하려면 감각실을 갖추고 스포츠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 옆에는 꽃다발, 명함, 추첨 상자가 있습니다.
빅터의 파트너는 흰색 꽃꽂이 주위에 모여 입찰과 환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먼 파도로 마리나를 맞이했고 마치 그녀가 투명한 것처럼 그녀를 통과하는 모습이었다. 빅토르는 마치 누군가가 양복 솔기가 흠잡을 데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처럼 매우 경직된 직립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건배를 하고 또 하는 사이에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매우 날카로운 칼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행동하십시오. 나를 비웃음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 마른 소리의 크기보다 어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습니다. 마리나는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매끄럽게 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에 공기를 채우고 산성 반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묵이 최고의 무기일 때도 있지만 침묵이 본질을 배반할 때도 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벗겨진 벽, 녹슨 철제 침대, 부러진 경첩에 매달린 옷장, 안뜰에 좌석 없이 흔들리는 고아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감독은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연설을 하며 무대에 올랐다. 옳은 말이지만 바람에 날리는 말은 나뭇잎처럼 공허합니다. 관객들은 안경을 옮기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공범 미소를 주고받았다.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에 대한 입찰은 미성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예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연례 자선 활동 보고서에 표시할 선을 구입한 것입니다. 상징적 제비를 위한 시간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담긴 상자. 화면에는 유치한 낙서, 작은 하트, 비뚤어진 미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자선단체가 사회적 교환 통화가 되는 또 다른 광경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너지를 찾는 오래된 램프처럼 마리나 내부의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그는 말다툼 후에 울지 않으려고 셔츠 소매를 씹던 보바를 기억했습니다. 니나에게서는 아무도 그녀의 어려움을 알 수 없도록 빨간 노트를 숨겼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없어서 끝없는 파도를 그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의 확고함으로 말입니다. 빅토르는 앉아라고 쉿쉿거리며 그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리나는 부드러운 몸짓으로 몸을 풀고 그에게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대본 연습에 익숙한 사회자는 예의와 당황 사이의 표정으로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몇 마디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사람처럼 차분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나는 마치 교실에서 자를 쥐는 것처럼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한 표정이나 반항적인 표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본 사람만이 아는 달콤함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나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저는 당신 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분노의 기미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박 액자가 달린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칠할 페인트, 부서지지 않는 리놀륨, 허리가 아프지 않은 매트리스가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깜박이지 않는 전구, 책으로 가득 찬 선반, 놀라움의 소나기로 바뀌지 않는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칼붙이가 다쳤습니다. 웨이터가 쟁반을 공중에 띄운 채 얼어붙었습니다. 빅토르의 손가락이 의자 모서리를 파고들었다. 저는 어떻게 말을 좋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반 기금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하면 내일 그 아이들이 그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스포츠 장비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녹슬은 값비싼 기계를 사지 말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스웨터, 꼬집지 않는 운동화, 첫 주에 터지지 않는 공을 사세요. 감각적인 방을 만들고 싶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러그와 추위를 막아주는 커튼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비용을 들여
대화형 화면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는 고통 없는 잠, 따뜻한 요리, 불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포옹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칼로 베어버릴 만큼 짙었다. 그런데 방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또 하나, 의무감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진실만이 깨울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박수가 공간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빅토르는 생애 처음으로 돈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1년에 한 번 카메라와 연서를 들고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테라스에서 눈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유용합니다. 그의 손은 그와 함께 가져온 폴더, 즉 목록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빈손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가면 행동하러 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매트리스 24개, 베개 40개, 24개의 새 담요, 2층 페인트, 카펫 2, 대형 활자 도서, 등기구, 3층에 새로운 스위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를 마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이름을 쓰고 책임을 져보세요. 보고용이 아니라 실행용입니다. 그는 발표자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잎사귀를 훑어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작은 사각형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서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리나는 거의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시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시선을 돌렸다. 나도 성자는 아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는 마이크를 반납하고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가 빅토르가 앉아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은 상승했다. 처음 2개, 3개는 뒤쪽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그러면 청중이 절반이 됩니다. 박수 소리는 폭풍우가 아니라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파도에는 빛나는 연설에 대한 황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안도. 모두가 묵묵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마침내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자 갑자기 공기가 가벼워진 듯. 백발의 남자가 세심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는 직함도 없이 횡설수설하지도 않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매트리스와 램프에 내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옆에는 엄숙한 옷을 입은 여성이 있다. 페인트와 담요는 우리가 보관해요. 나중에 은행이 운동화와 코트를 인수했습니다. 로고가 없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있는 동안 이미 누군가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보호소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발표자는 대본이 일부를 잃어버렸지만 올바른 제스처를 찾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빅토르는 얼굴이 무거워진 채 떨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수치심과 자존심이 싸웠습니다. 나는 마리나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잔인할 정도로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시계를 너무 많이 본 반면 자기 옆에 있는 시계는 너무 적게 보았습니다.
밤은 슬로건도 없이 끝났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다음날 짐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월요일에 전기기술자를 만나세요. 마리나는 지쳤지만 일을 잘 마친 것 같은 따뜻한 피로감이었다. 길거리에서는 노점상에서 나오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차 안에서 빅토르는 침묵을 지켰다. 왜 그랬어요? 그는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마치 그는 머뭇거렸다 선생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한 어깨. 자물쇠가 어렵게 열쇠가 돌았습니다. 입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신발 끝에서 끝까지 정렬했습니다. 마리나는 옷걸이에 코트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단어는 벽돌처럼 촘촘하게 거기에 있었지만 벽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마리나는 오늘은 실수를 분석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첫 번째 기부금이 도착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는 정리하고 새로운 전화를 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은 문 앞에서 감사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단계에서. 엄중한 양복을 입은 여성은 담요 샘플과 치수가 적힌 채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너타려 펜노브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그 백발의 남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주문되었습니다. 모레 배송. 전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질문,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마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빅토르는 전화를 들으면서 부엌을 지나 한숨을 쉬며 바쁜 척하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에게 금요일 저녁 식사, 연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보호소로 갔습니다. 원장은 식료품 저장실 열쇠 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매트리스를 가득 실은 자동차 2대가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포터들은 일하는 동안 놀았지만 입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사과 소스와 섞인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 요리사는 과일을 자른다. 창문에는 낡고 찢어진 커튼이 가볍고 단순한 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손바닥으로 새 이불을 쓰다듬었다. 마리나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놓은 공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감독은 놀랐다. 어떻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나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습관. 목록과 어린이, 내 요소. 빅토르는 스위치와 소켓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기 기술자의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얼굴, 집중. 밤의 집에서 마침내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리나,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개방적이에요. 빅토르는 피곤하고 자신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그는 고백했어요. 그날 밤, 미용실에서. 당신의 서클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뻔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당신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부러워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캐릭터가 아닌 사람으로 살자. 거기로 다시 갈 건가요? 그가 물었다. 간다. 저도요. 강조하지 않고 말했다. 영웅적인 몸짓이 아니라 계획으로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집은 방문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페인트로 균열이 숨겨졌습니다. 리놀륨에서는 더 이상 축축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램프가 더 이상 윙윙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오랫동안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첫날 도착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다음 달에 약속을 잡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을 보면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어느 날 백발의 남자가 마리나에 왔습니다. 그 갈라에서 한 일이 동네에서 예시로 회자되는군요. 우리 동료들은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으로 목록, 구매, 책임을 선택합니다. 이걸 플레이할 사람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나요? 마리나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동센터에서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오랫동안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배경은 피로감, 연결, 책임감, 그리고 하루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정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함과 목록은 귀하의 것입니다. 공연, 아니. 집에서 빅토르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진심을 다해 지원하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매일 뭔가 무거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곁에는 그가 항상 내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누군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가 있다는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시기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심과 조용한 고통만 남았습니다. 펀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옛관리 건물의 작은 방에 테이블 2개, 프린터, 찻주전자. 벽에는 검은색 마커로 작업이 적힌 큰 시트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닌 살과 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자들. 은퇴한 회계사, 공예교사, 병원의 간호사, 작업장에서 온 소년. 마리나는 팡파르 없이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파티도 아니고 팡파르도 아니고 그저 끊임없는 비딜 뿐입니다. 빅토르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가져가서 설치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옛생활, 즉 회의, 저녁 식사, 접촉은 그를 옛습관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탈출했고 클럽에 늦게까지 머물렀고 끝없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마리나는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지켰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화는 짧고 눈물도 없이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가을에 개조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빅터는 마지막 벤치에 있었습니다. 노래는 마이 차일드후드를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에서는 새 커튼은 약간의 공기에도 바스락거렸고 창가에는 튼튼한 무화과나무 화분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녹색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 아이들은 발을 질질 끌며 은밀한 미소를 나누며 방을 신중한 움직임의 바다로 변모시켰다. 감독은 매끄러운 돌 위에 물이 흐르듯 흔적 없이 흘러가는 일상적인 격식을 갖춘 문구로 말했다. 마리나는 벽에 기대어 모든 것을 피곤한 침착함으로 관찰했는데 이는 팡파르 없이 이루어진 일의 무게를 짊어질 때에만 오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 반대편 벤치에 앉은 남자는 지나친 박수는 몸짓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의 자제력으로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 홀을 여유롭게 가득 채울 만큼 은발의 목소리를 지닌 비세벌라드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평소의 화려함 없이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감히 뻔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마리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참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당신, 이어진 박수는 무도회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잔에서 나오는 뜨거운 빛도 없었고 의무처럼 들리는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처럼 밀도가 높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너무 약해서 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무릎 사이에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삶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나날, 무거운 선택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그는 이른 아침 시간으로 바뀌는 회사 저녁 식사 시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마리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느슨한 끈을 끊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전날 밤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른에게 존경심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시험을 마친. 그는 또 실패했다. 다른 여자 때문도 열정 때문도 아닌 묻지도 않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원의 중심이 되는 관성 때문이었다. 집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밖에서 그들은 언제 등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금이 책을 배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너무 낡아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지를 보고 웃고 있을 때 빅터는 저는 일하러 여행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너무 많은 병과 너무 적은 변명 끝에 파트너의 소파에서 보내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나는 나중에 묻지도 않고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악순환의 쓴맛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마리나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마리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림자가 되기 전에 나는 순환을 닫는다. 대화는 테이블에서 이루어졌고 차에서 나오는 증기가 공기 중에 나선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빅터,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맨스처럼은 아니지만 당신이 현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쇼케이스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나는 이름과 직업, 명예를 가진 여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그는 그 말이 마치 아래로 굴러가는 돌처럼 매 초마다 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용실에서 겪었던 것보다 어깨가 더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나는 늦게 도착했다고 그는 인정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만약은 없었습니다. 칼부치를 둘러싼 싸움도 없었고 변호사와의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집은 그와 함께 머물렀다. 마리나는 뒤쪽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을 빌렸고 찻주전자, 흰색 컵, 새 공책을 샀습니다. 첫날 밤, 그는 창턱에 앉아 이웃 건물의 불빛이 지구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공기가 마침내 그의 폐에 맞는 것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빅토르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꽃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도회에서의 박수와 그가 느꼈던 자부심을 기억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빛났다고 말했다. 마리나는 면전에서 문을 닫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만나고 이야기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의 선은 갈라집니다. 당신은 거기로 가고 내 것은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공평합니다. 그는 받아들였다. 그는 때때로 사랑이란 너무 꽉 붙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얼음처럼 타오르더라도 상대방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 후, 펀드는 그 자체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도착한 것은 매트리스와 램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헌정사가 적힌 책, 연필로 긁힌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선반, 벽에 붙여진 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증한 오래된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강당 커튼은 위아래로 움직일수록 무게가 늘어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미용사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다. 그리고 항상 곁눈질을 하는 큰 아이인 보바가 왔습니다. 저는 숲학교에 갈 거예요. 공원 관리인이 될 거예요.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군요. 빅토르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위스키도 모임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차가 알렉산드로프스키 앞에 멈췄습니다. 공이 있는 곳, 연설, 모든 것을 바꾸는 듯한 박수 소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오래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가 녹음한 마리나의 연설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는 들었다. 가식 없는 확고한 목소리,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떨어진 말, 마지막에 박수치는 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치 긴 여행 끝에 해변에 닿는 파도처럼 넓다. 빅토르는 눈을 감았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눈물이 표면에 닿기 전에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의 잊혀질 것 같은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깨닫지 못한 채 몇 년 전에 말라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은 보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늦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진실입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기금은 번영했습니다. 집이 살았습니다. 마리나는 일찍 일어나 햇빛이 비치는 창문을 열고 차를 준비하고 새로운 조수에게 도중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부츠 밑으로 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때때로 그 기억은 그 홀, 무대를 향한 그 발걸음, 강당 전체가 일어섰을 때의 그 소리 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메달처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림자에서 벗어나 간단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 안의 명확성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을 때 말이죠. 빅토르는요. 그는 침묵의 견고함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지불한 청구서, 금액으로 사람들을 측정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때로는 예고도 없이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누가 책임자인지 묻지도 않고 감사함을 바라지도 않은 채 상자를 들고 나타나곤 했다. 그는 멀리서 마리나를 보았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나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포옹과 약속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땅을 잃으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괴로움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승리한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주어진 말, 수행된 일, 세상이 냉소주의에만 박수를 보낼 때에도 친절하게 대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충분했습니다.